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요즘 통장 볼 때마다 한숨 크게 내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겨울이 너무 추워서 난방비가 많이 지출됐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경제 전문가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경제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돈비 매니저님, 돈워리. BA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느 때보다도 우리 매니저님의 매직 월드가 좀 필요합니다.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오늘? 오늘은 그 요즘 같은 시기에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재테크 방법이 있는데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금테크, 아트테크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렇죠. 열화와 같은 성원이 막 쏟아졌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최근에 또 뜨거운 관심을 갖는 동시에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또 하나의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소소경제에서 네. 저희 주제로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네, 뭔가요? 오늘 또 열심히 또 적고 계시네. 엄마 생일. 이번 주에 동창회가 있네. 깜빡할 뻔했어. 동창회 갈 때는 예쁜 옷을 입어야 되니까 다이어트부터 하고, 예쁘게 머리도 새로 해야겠다. 그리고 2차로 분명히 노래방 한다고 할 거야. 노래 연습을 해야겠네. 신나. 재밌겠다. 노래 잘할 모자도 예쁘게 네. 쓰고. 이제 등장을 한번 연습해 볼까? 일단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동남아 순회공원을 방금 마치고 돌아온. 이건 조금 촌스러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비주얼 담당 윤이에요. 반가워요. 이게 좋겠다. 오케이. 이걸로 해야지. 이제 노래를 시작해 볼까? 돈비가 내린다. 샤랄랄랄랄랄라. 잘하는데요? 그게 무슨 노래야? 그런 노래가 있어? 이 노래 몰라? 이거 내가 저작권 투자한 노래잖아. 돈비송. 돈비송. 이거 곧 역주행할 거야. 그럼 돈 많이 벌 수 있어. 자기도 투자해. 샤랄랄랄랄랄라. 오, 정확해요. 네. 노래 너무 좋지. 샤랄랄랄랄랄라. 너무 잘하시는데요. 우리 첫날 네네. 이 노래를 불렀어요. 돈비 매니저님께서.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 돈비가 내린다 샤랄라라라라라. 잘하시는데요? 아니, 잘 못해요. 근데 이게 네네. 음악과 투자 이게 동시에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예전에는 투자하면 뭐 우리가 주식이나 펀드, 채권 같은 것들만 떠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우리 재테크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출근을 하면서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후원하는 것도 투자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중에서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작권 수익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즉 그러니까 저작권 지분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어떤 노래에다가 우리가 저작권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그 노래가 뭐 방송이라든가 공연, 스트리밍 그리고 아니면 노래방 등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소비가 된다고 한다면 원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작권을 구매한 분들도 함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이색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뭐 아트텍 그러면은 어쨌든 예술에 투자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악에다가 네네네.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체 투자라고 하던 것 같은데 대체 네네. 투자라는 것이 뭔가요? 여기서 말하는 대체 투자는 우리가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이 아닌 다른 대상의 투자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식의 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소위 2030이라고 하는 MZ 세대들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넉넉한 좀 이제 여유가
많지 않다 보니까 비교적 종잣돈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재테크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트테크라든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음악 저작권 투자가 소위 우리가 소액 투자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재테 투자 상품이다, 대체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돈 놓고 돈 먹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통적인 거죠. 뭐 주식을 산다든가, 그렇죠, 금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건데 맞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아트 같은 거, 음악, 미술 이런 거에다 이제 그렇죠. 조각 내 가지고 돈은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네.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진다면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부동산도 뭐 대체 투자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귀금속, 뭐 아니면 농산물, 네. 아니면 우리 또 공방지님이 좋아하시는 와인, 와, 정말 아니면 또 클래식카 등도 굉장히 다양해요. 정말 많네요. 네. 근데 우리가 요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 바로 명품 리셀 투자. 리셀. 네, 명품 리셀 투자가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네. 리셀 투자의 리셀은 재판매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네, 네. 명품 시계라든가 명품 네. 가방, 그리고 신발 등 한정판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네. 예, 이런 제품들을 사놓고 희소성이 높아질 때 팔게 되면 시세 차익을 많이 누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리셀 투자다. 이렇게 그렇구나. 보시면 또 이게 또 대체 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음악 투자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대체 투자 얘기 나왔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통 뭐 노래방 가서 이제 오랜만에 또 전 잘 안 갑니다만 이게 하다 보면 뭘 골라야 되나 이게 고르는 데서 굉장히 시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투자를 또 하려고 하다 보면 이 고르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제가 살 수 있나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일단 먼저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온라인에 뭐 뮤직 땡땡, 그다음에 위프 땡땡, 그런 게 있어요? 위 땡땡 같은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 있어요. 네, 그래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먼저. 그다음에 이 플랫폼에서 우리가 뭐 작곡가라든가 작사가 같은 그 창작자들의 우리가 그 노래들을 이제 먼저 일부를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음원이나 네네네네. 이런 부분들을. 예. 그리고 나서 투자자들은 그 음원들을 주식처럼 우리가 한 주씩 어떻게 보면 음원 저작권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공방지기님께서도 한 노래를 좀 한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었습니다. 조금 혹시라도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노래방이나 네. 뭐 술자리에서 혹시 자주 이렇게 좀 부르는 노래가 있을까요? 자주 부르는 가을 되면 이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뭐 봄은 네네네. 봄날은 간다. 저 어머니 좋아하시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 이런 노래가 잘 부르시네요. 역시.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공방지기님께서 지금 불러주신 노래가 있잖아요. 네. 10월의 어느 날?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네, 어림멋진 날에라고 하는 만약에 음악 저작권을 일부 지분을 우리 공방지기님이 갖고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노래를 어떤 가사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온라인에서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노래방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우리 공방지기님한테 수익금이 돌아가는 방법이 음악 저작권 투자다. 그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드릴까요? 네. 그대여 혹시 이 노래가 벚꽃 노래예요. 벚꽃 연가? 예, 바로 맞추셨네요. 좀 못 맞추실 줄 알고. 예, 얼마 전 그러니까 예전이죠. 예전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장범준의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엔딩이구나. 인기를 굉장히 끌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도 우리 봄이 되거나 이러면 벚꽃이 피고 이러면은 이 노래가 뭐 굉장히 많이 라디오 나오잖아요. 틀기만 하면 나와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음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이게 좀 그렇죠. 수익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음원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 벚꽃 엔딩을 벚꽃 연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요? 굉장히 네네. 노래를 잘 선택했을 때 또 네. 이러한 투자에 우리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그렇군요. 음악 저작권 투자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가수가 부르는 좋은 노래를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이제 어떤 그 조직이 되어 있어서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플랫폼을 선택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우리가 음악 저작권 플랫폼, 음악 저작권 투자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든 간에 뭐 인기가 많다고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많이 들었던 용어인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방법은
저희가 뭐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아니죠. 예, 이런 네. 방법,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음원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도 플랫폼별로 이게 조금씩 특징들이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고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 그다음에 플랫폼을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특징별로 네. 뮤직 땡땡과 위프 땡땡의 경우에는 이미 발매된 곡, 발매된 곡의 저작권 일부를 구매하는 방식이에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지분에 따라서 수익률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위 땡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제작 중인 음원, 제작 중인 음원의 저작권을 먼저 판매하고 아, 발매 후에 수익을 얻는, 즉 우리가 이거를 선판매.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저작 인접권은 그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이 네. 조금 다르죠. 아, 그렇군요. 하나는 먼저 아. 발매된 곡, 하나는 지금 제작 중인 음원에 투자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특징에 맞는 상황에 맞는 걸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통 우리나라의 아파트 판매하는 것이 되게 독특하다잖아요. 네네네. 짓기도 전에 미리 팔고 그렇죠, 그렇죠. 하는 것. 이것도 막 비슷한 또 그 논리를 갖고 있네요. 아, 오늘 음악 저작권 투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수익이 이렇게 나왔어. 네네. 그걸 또 어떻게 그럼 나눕니까? 투자자는 해당 음원에 대한 음악에 대한 발생하는 수익금을 매달 네. 그 투자 지분만큼을 받는 거예요. 네네네. 예,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서 우리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이라든가 광고 등에서 음악이 사용될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꼭 지불을 해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부가 지분만큼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자주 나오는 음악, 자주 들리는 음악, 미리 알 수가 있었나 근데. 예, 그런 음악들을 선택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음원에다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저작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일단 뭐 떠가지고 막 뜬 다음에는 이미 판매를 더 이상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성공을 하려면 그 선별하는 내 귀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귀가 좋아야 됩니까 이게? 제가 아까 불러드린 노래를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제가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듣는 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럴 텐데, 예.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투자에 굉장히 좋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네네. 신곡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매 초기에는 음원 판매율이 높아지겠죠.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작권료가 높아지는 특징을 보여지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려가죠 이렇게. 그렇죠. 2, 3년 정도 지나가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는 특징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비인기 곡의 경우에는 뭐 발매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아티스트들의 성량이나 네. 뭐 인기도, 판매량이나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대중성. 전에 수익성이라든가 네. 대중성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게 중요치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네. 뭐든지 뭐 투자하기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특히 음악 그 투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네네네. 마음에서도 해놓고 많은 돈 아니더라도 해놓으면 약간 잘 될 거야라고 하는 또 희망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아마 대중성이나 거래량 그리고 이전에 어떤 음반 판매량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해야 좋습니까?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을 조금 짧게 잡기보다는 그러니까 단기 투자로 보기보다는 좀 그래요? 중기 투자로 좀 중기. 보시고 투자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과거에 그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든가 아니면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아, 그래. 처럼 이 노래가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맞아요. 수익률이 급상승하는 경우도 군인들이 좋아해가지고 네네 네. 기대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든 노래가 역주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수익률은 연 한 4에서 한 7% 정도. 아 그래요? 투자 기간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기간을 조금 잡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성이 높다, 뭐 이런 인식이 있고, 뭐 금리가 낮은 예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매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주식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가 오랜 시간 우리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장단점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종 투자 방법 그러네요. 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망이 밝다,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 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전문가들도 대놓고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도 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음악에 투자한다는 것이 사실 보통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렇게 음악 투자가 인기도 있지만 어떤 논란도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음악 저작권 투자의 경우에는 다른 투자들하고 마찬가지로 단점이 좀 존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투자인 만큼 우리가 수익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투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법에 있는 뭐 제도, 뭐 법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주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원 투자의 경우에는 어떤 음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좋은지에 대해서 아직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음악에 우리가 음원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데이터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복골복의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네. 부분들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네네. 두 번째는 매월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배당금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배당금이 왜 일정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게 돼 없기 있어요?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미래에 어느 정도의 이 수익이 발생할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노래야 뭐 봄 되면 봄 노래, 뭐 10월 되면 10월의 마지막 밤 이러니까 그렇죠. 아마도 나가는 것이 다를 것 같은데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래가 좀 안전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네. 어떻습니까? 안전합니까? 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좀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대부분 구매한 저작권과 그 저작권은 재산권과 그 저작 인저권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이 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없어지게 되면 내가 산 권리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약에 우리가 인정이 되게 되면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은 플랫폼을 네. 사용하는 이 회사들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다시 네네. 돼서 시간이 끝내야 금방 되겠는데요. 지나갔어요. 네. 어쨌든 새로운 투자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악과 음악가에게 투자하고 나중에 그 수익금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 참 즐거운 일인 것 같고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본 다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또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다가 너무 길어져가지고.